딩가딩가 하고 싶은 화요일 밤 맘마무 문별과 함께 하실래요? 어벤걸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벤걸스의 화요일 호스트 맘마무 문별입니다. 자,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마마무의 미니 앨범 트래블이 발표되는데요. 저는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컴백 준비를 하면서 무모들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어제 또 티저가 나가고 난 후 반응이 진짜 좋은데요. 또 팬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아직 티저밖에 공개가 안 된 거니까 또 한번 불사질러 보자고요. 그리고 또 트래블 앨범에 좋은 또 수록곡도 많으니까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자, 바쁘게 지낸 만큼 저도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마마무가 컴백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이 컴백쇼가 어떻게 보면은 가수들의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꿈 중에 또 하나겠지만 큰 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대부분 컴백쇼를 하는 분들 보면은 되게 그래도 그 당시에 또 핫한 분들이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퀸덤으로 우승을 해서 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신 거잖아요. 무무들이 준 기회를 또 잘 꾸며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11월 3일 저녁 9시에 엠넷에서 방송되니까 많은 분들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처음 해보는 일이 되게 있는데요. 이 약속을 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마마무 컴백하면 제가 어벤걸스에 멤버들 다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3일 오후 6시 음원 사이트에서 마마무 노래 전곡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9시 되면 엠넷에서 하는 컴백쇼 모놀로그 보시고요. 이어서 밤 10시 네이버 나우에서 하는 어벤걸스를 들으시면 됩니다. 마마무 완전체가 이날 햄뱅걸스에서 모일 겁니다. 예스 예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컴백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날짜가 잡히기 전에 멤버들한테 나와달라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게 품앗이가 있는 거잖아요. 뭐 같이 도와주면 모두 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제 거에 같이 나와서 놀면 어떻겠냐. 근데 또 멤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멤버들이. 왜냐면 어떤 라디오를 나가든 그래도 저희끼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또 자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11월 3일 10시 어벤걸스에는 저희 넷밖에 없으니까 이제 무모들과 제대로 놀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멤버들도 편하게, 또 불편한 자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재밌게 놀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멤버들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되게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 오면 진짜 꿈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마마무의 리얼리티라면 저희 넷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진짜 편하게, 스케줄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저희끼리 수다 떠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아닌 그런 걸 즐겨보고 싶은 게 어벤걸스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11월 3일 밤 10시입니다. 네이버 나우로 오면 되고요. 생방송 보이는 오디오쇼로 무무들을 만날 거예요. 여기 별표 쳐주셔야 돼요. 생방송 보이는 오디오쇼로 만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집중을 해봅시다. 10월 27일 화요일 밤엔 무무들과 영화를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 영화를 저는 자주 보진 않아요. 그냥 멤버들이 추천해주는 영화를 조금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게요. 좀 어떻게 보면 그 정액제를 등록해 놓고 하는데 월별로 잘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좀 자주 보지 영화는 자주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문별의 무비 월드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라운드는 무모들이랑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보는 건데, 총 12개의 작품 중 어떤 영화가 최종 후보에 오를지 빨리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극한 직업 vs 명랑. 극한 직업. 겨울왕국 vs 아바타. 겨울왕국. 알라딘 vs 괴물. 알라딘. 곡성 vs 내 머릿속의 지우개. 곡성. 어벤져스 vs 올드보이. 어벤져스. 부선행 vs 암살. 부산행. 그럼 제가 지금 뽑은 6작품 중에 딱 하나만 골라볼게요. 어려워요. 저 문별의 선택은요. 알라딘입니다. 네, 저의 최종 선택은 알라딘입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고민이 좀 많이 돼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조금. 왜냐면 좀 다 각자의 매력이 너무 강해서. 근데 알라딘을 보고 제가 이 중에서 알라딘을 고른 이유가 이 중에서 두세 번 본 영화가 알라딘인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가서. 다른 거는 이제 뭐 다시 보기나 VOD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한 번을 봤다거나. 근데 이제 알라딘은 영화관에서 3번 넘게 본 영화라서 알라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문별의 무비 월드컵 두 번째 라운드는 제가 해보고 싶은 캐릭터를 고르는 게임입니다. Let's go! 도둑들 전지현 vs 클래식 손예진. 도둑들 전지현. 베테랑 유아인 vs 관상 이정재. 베테랑 유아인. 기생충 송강호 vs 올드보이 최민식. 올드보이 최민식. 레미제라블 애네소웨이 vs 검은 사제들 박소담. 레미제라블의 애네소웨이. 다크나이트 베일 vs 다크나이트 히스레저. 다크나이트 히스레저. 엑시트 유나 vs 써니 심은경. 엑시트 유나. 자, 이것도 어려워요. 6개의 캐릭터 중 문별이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요. 베테랑 유아인입니다. 네, 저의 최종 선택은 베테랑 유아인입니다. 아직 모르는 영화는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조금 나가지고 고르긴 했는데 뭔가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되게 조금 뭔가 되게 재벌이긴 하지만 좀 세죠. 센 재벌인데 그러니까 조금 그런 센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뭔가 살면서 어디서 이렇게 해보겠어요. 뭔가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면 그 캐릭터의 직업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그 캐릭터를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생각을 뭔가 이입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베테랑의 유아인 선배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문별의 무비 월드컵 마지막 라운드는 영화 볼 때 꼭 먹어야 하는 간식입니다. 렛츠 고! 버터구이 오징어 vs 핫도그. 버터구이 오징어. 나초 vs 주스 떡볶이. 나초. 치즈 vs 떡꼬치. 떡꼬치. 카라멜 팝콘 vs 어니언 팝콘.
자, 1차로 뽑은 5개의 간식 중 문별의 최애 간식은요. 큰일인데 2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카라멜 팝콘입니다. 네, 제가 고른 간식 메뉴는요. 카라멜 팝콘입니다. 원래 콜라랑 같이 있어야 돼요. 2개를 저는 무조건 먹어요. 저는 왜냐면 영화관에서만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 볼 때 캐러멜 팝콘을 먹으면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꼭 영화관에 가면 캐러멜 팝콘이나 콜라를 꼭 먹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 2개는 꼭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별의 무비 월드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만든 영화 속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완성시켜 볼 건데요. 대사도 직접 만들고 선택의 순간에 놓이면 과감하게 결정도 해보고 이야기의 엔딩을 잘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무가 만든 무무비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첫 곡은 제 곡입니다. 문무비. 오늘 듣는 모든 노래는 뮤직의 바이브 어벤걸스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됩니다. 프로필 사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문별의 어벤걸스 첫 곡으로 문별의 문무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무비의 상영을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안소진님. 15살이 되던 해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운명을 갑작스레 짊어지게 된 주인공. 원인 모를 이 운명에 적응하며 살길 10년. 주인공은 동네에 작은 가게를 오픈했고 여전히 똑같은 매일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가게로 찾아온 손님의 한마디. 가게 바닥에 목걸이가 떨어졌네요. 사장님 거죠? 저번에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운명을 바꿀 열쇠,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느낌이 약간 미스테리 영화 같기도 하고 한번 궁금한데요. 그럼 소진님이 보내주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녀는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였다. 하지만 진짜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된 건 15살 그때부터였다. 하루가 지나면 소녀는 사라진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이다. 소녀는 생각했다. 저주라도 걸린 걸까? 그렇게 10년이 흘러 소녀, 그러니까 별은 25살이 되었다. 동네 막다른 골목에 작은 카페를 만들었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었다. 처음 보는데 알바생이 또 바뀌었네요. 여기 커피 너무 맛있어요. 자주 만나요. 별은 알았다. 누군가에게 처음인 건 꽤 설레는 일이라고. 마감을 10분 남기고 종소리가 들렸다. 이틀 전 가게에 처음 온 손님이었다. 그녀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도 마감 시간을 10분 남기고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주문... 그녀가 입에서 말을 떼자 손님이 말했다. 가게 바닥에 목걸이가 떨어졌네요. 사장님 거죠? 저번에 차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별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순간 10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떼며 손님에게 물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어쩌면 그 손님이 저주를 풀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손님에게 매일매일 카페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손님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내일도 올게요. 손님은 매일매일 카페에 찾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질문을 하나씩 던졌다. 다른 사람이 날 기억 못하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에요. 어느 날은 손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혹시 울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매일 밤 울어요. 그럼 혹시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손님의 질문에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곤 답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다. 그녀는 저주를 풀지 못한 채 막다른 골목에서 커피를 만들며 손님을 기다렸다. 처음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려본 것. 오늘은 그 사람과 무엇을 이야기할까 상상해 본 것. 그리고 내일을 약속하는 것. 누가 당신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나요? 손님이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이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소진님의 영화였습니다. 뭔가 이 영화를 읽는데 좀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뭔가 생각이 많아져.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도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든 게 조금 반반일 것 같아. 장단점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지우고 싶은 기억과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기억과 되게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띠링 하는 소리 다음에 하는 말은 제가 직접 바로 여기서 생각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아,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려워요. 조금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 못한다는 건 슬프지만 좋다고 해야 되나? 되게 물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선 좋고 어느 부분엔 싫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행복한 기억은 간직하고 싶고 대부분 슬픈 기억은 지우고 싶으니까. 근데 나는 계속 기억에 남아있잖아? 그 사람은 나의 기억을 지우고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아. 내 자신이 슬플 것 같아. 나랑 만약에 그 사람이랑 싸웠는데 나만 저 자식 이러고 있으면 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쿨한 건데 그러니까 좀 나만 좀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안 좋네. 안 좋아. 같이 기억을 없애야지. 이거 너무 진짜 저주네. 저주야.
저주네. 왜냐면 좋은 기억도 그 사람은 기억 못하잖아. 내가 아무리 10번을 잘해줘봐. 기억 못하는 거잖아. 내가 10번을 잘해주면 뭐하냐고.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도. 자, 그럼 다음 상영작은 뉴비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언니와 상상 게임을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극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2019 포시즌 FW 콘서트에서 언니의 한복 입은 자태를 보고 그날부터 언니의 사극 연기를 기다렸어요. 아무튼 열심히 스토리를 한번 끄적여 봤는데요. 일단 캐릭터 설정은 가족을 죽인 탐관오리에게 복수를 하러 가는 캐릭터. 근데 그 순간 절친이 언니를 막아섭니다. 어때요? 벌써 재밌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극 꽤 어려운데. 자, 뉴비님이 대사까지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그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복수의 마지막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 떠보십시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소인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 억울함 혼자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가십니까? 하늘의 어둠이 달을 가리는 밤. 그때 별은 부모를 잃었다. 영모. 그녀의 부모에게 쓰인 죄명. 아무리 어둠이 달을 가릴지언정 별은 알았다. 자신의 부모는 권력의 눈먼 자들이 꾸민 거짓이란 걸. 눈도 감지 못한 채 죽은 부모를 감싸 안으며 별은 다짐했다. 부모님을 죽인 그자를 자기 손에 죽이겠다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 죽이고 말 거야. 그자를 향해 달려가던 밤, 누군가 그녀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비켜서라. 별이 자네에게 부탁하네. 죽음을 만들지 말게나. 그녀를 멈추 세운 건 그녀의 단 하나뿐인 벗이었다. 너의 식솔이 일이 되었어도 그리 말하겠느냐. 권력의 눈먼 자들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 내가 가질 희망은 없어. 내 몸을 기댈 곳도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도 이곳에는 남아있지 않아. 그녀가 벗을 외면한 채 가던 길을 가려고 하자 또 한 번 그녀를 잡는 목소리가 들렸다. 복수하러 의금부에 갈 생각인 건가? 나와 이야기 좀 하세. 아무래도 우린 시간이 필요해. 아니, 나에겐 시간이 없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바람은 그녀의 머리칼을 헤쳐놓았다. 그러자 바람 따라 그녀의 가는 머리칼이 어지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벗은 말했다. 우리 아버지네.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벗에게 되물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게. 자네 부모님에게 영모죄를 씌운 건 다 우리 아버지였네. 내가 미안하네. 제발 거짓말하지 말게나. 제발 부탁하네. 우리 아버지 목숨만 살려주시게.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겠네. 자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일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럼 나 먼저 죽여주겠나? 자네가 복수를 해야 끝난다면 내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나를 먼저 죽여줘. 세차게 불던 바람은 비가 되었다. 날카로운 그녀의 칼날에 맺힌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건 그녀의 눈물이었다. 어서 날 죽이래도? 뭐 하고 있어? 고함치는 벗에게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말았다. 그냥 가. 그리곤 내 눈앞에 띄지 마. 네, 뉴비님이 만들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되게 그 말투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게 어렵네요. 아버지였네, 말하겠네. 뭔가 어렵네. 사극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뭔가 어머님,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인 사람이 친구의 아버지였다니. 근데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뭔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진 못하겠죠. 친구의 아버지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는데 또 그 상황에 놓이지 않아서 저도 뭐 100% 공감은 못하겠지만 친구의 아버님이 그랬다면 그냥 저희 엄마 아빠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죄를 씌우게 된, 거짓을 씌우게 된 그거를 해명하거나 그런 거를 뭔가 풀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달려갈 것 같긴 해요. 똑같이 죽이진 않고 확실히 조금 너무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제 가신 거니까 그거를 조금 풀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죄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를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보면 계속 원래 앞에 보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없애고 그냥 부모님만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의 억울한 누명을 지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무가 만든 영화 무무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작품을 들어볼게요. 다음 노래는 저 마마무 문별의 부재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마무 문별이 진행하는 어벤걸스를 듣고 계시고요. 방금 전에 마마무 문별의 부재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뭔가 마음이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제 노래긴 하지만 뭔가 마음이 아픈 노래인 것 같아.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상상 게임을 하는 날인데요. 무무들의 상상으로 만든 영화 한 편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또 독특해요. 또 이번엔 왜들그리 파운데이션 뭐라고요? 닉네임이 왜들그리 파운데이션님인데요. 오, 되게 독특한데요. 자, 한국계의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는 문별맨. 이름이 묘해. 문별맨. 자, 문별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범인들을 잡으며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2020년 10월 오후 어느 날 예전과는 다른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일이 벌어졌다. 악당이 나타난 것이다.
바로 웨들그리 파운데이션. 이거 웨들그리 파운데이션 이거 아니야? 웨들그리 다운돼 있어 이건데.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웨들그리 파운데이션 감독님의 영화 속으로 갑니다. 어느 날 나에게 생긴 변화. 초월적인 힘을 갖게 됐다. 예를 들면 순간이동,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투명인간, 뭐 이거 말고도 많다. 아빠, 내가 왜 그렇게 된 건데? 그러자 아빠는 내게 말했다. 유전이다. 받아들여. 하루아침에 하늘을 날고 시공간을 이동하는 나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아빠 모습에 놀랐지만 난 즐기기로 했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해보자. 그러던 어느 날 국정원에서 날 찾아왔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나란 일을 하라는 거지? 그럼 나 공무원 되는 건가? 고민에 잠긴 나에게 국정원 직원이 말했다. 원하는 걸 다 드리죠. 오케이! 잘 걸렸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기로 분명 약속했습니다. 아무튼 난 그렇게 얼굴만 감춘 영웅이 됐다. 영화에나 나오는 히어로가 된 소감은? 자, 이제 내가 세상을 지킬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러던 어느 날 지구를 없애려는 악당이 사람들 많은 건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문별맨을 외치며 도움의 손길을 청했고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인류를 구했다. 나는 이럴 때면 이런 기분이 든다. 오, 이런 게 행복인가? 헐, 그런데 어떡하지?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비밀에 감춰져 왔던 내 신분이 그날 들통나고 말았다. 가면이 찢어진 바람에 내 얼굴을 본 목격자가 생긴 거다. 목격자는 나에게 말했다. 나랑 일합시다. 그 목격자는 뭐든 다 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설명했다. 사람도 찾아주고 복수도 해주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설업체라나 뭐라나.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라에서 뭐 얼마나 받는다고. 아이고 참나. 나는 진짜 원하는 대로 준다니까. 나랑 일합시다. 안 하면 당신 얼굴 인터넷에 올릴 거야. 아, 결정의 순간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미안해. 맘대로 해. 웨들그리 파운데이션 님의 이야기를 제가 완성해 봤는데요. 오.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 그냥 진짜 상상 이야기다 보니까 뭐 경험해보질 못하니까 그냥 던진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 뭐 얼굴이 공개된들, 그러게 얼굴이 공개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하려나? 또 피곤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나라에서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리 뭐 얼굴이 공개된들 언제든 공개가 될 거 그냥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왜냐면 나라를 위해서 하면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 어떤 직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더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합니다. 저는 참 공평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음 작품을 봐볼까요? 별아 사랑해, 사랑하고 또 사랑해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상상한 이야기는요. 전 여친과 그리고 전 남친의 재회 그리고 다시 고백입니다. 일단 만나는 장소는 무조건 조용한 카페. 그리고 전 남친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자는 눈물 광광 흘리면서 카페를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만난 걸까?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이를 만나버렸다. 이게 이번엔 또 슬픈 멜로 영화인데 아직 슬프지 않아요. 저는 아직 뭐 슬프진 않지만 또 이야기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허름한 서점에서 그것도 똑같은 책을 고르다니 이건 운명이 아닐 수 없다고 믿었다. 남자는 책에서 손을 떼며 여자에게 말했다. 먼저 가져가실래요? 그날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진 날 크리스마스를 딱 한 달 앞두고였다. 한 달 후 크리스마스.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며 고른 곰인형을 주며 고백했다. 우리 만날래요? 그리고 그렇게 그 둘은 5번의 계절을 함께 보냈다. 아, 왜 연락 안 했어? 어제 쉬는 날이던데. 어떻게 알았어? 아, 회사 찾아갔었어. 야, 그건 아니지 않냐? 뭐 할래? 글쎄, 딱히. 별아, 너 나랑 있고 싶은 거 맞아? 당연 너랑 있고 싶지. 사랑이 변한 걸까? 사람이 변한 걸까? 남자와 여자는 답을 찾지 않은 채 이별을 했다. 그냥 다들 그렇게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우리가 후회 안 할까?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지금에 충실하자.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여자는 인터넷으로 찾은 카페에 갔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던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사람이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카페를 뛰쳐나갔다. 어째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만난 걸까?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나의 미련이고 사랑이 남은 거라고. 남자는 어느새 여자 뒤에 서 있었다. 여자는 뒤를 돌았다.
남자는 웃었고 여자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보고 싶었어. 자, 멜로 영화 한 편 또 만들어 봤는데 또 불이 꺼졌어요. 여기 무슨 아니 여기 무서워. 뭐가 있어? 내가 볼 때 뭐가 있습니다. 여튼 자, 영화 한 편을 만들어 봤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 다시 만났다. 근데 다시 연애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보고는 싶었겠죠? 왜냐면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좋았던 기억은 그때 그 시절 그 시간의 감정이니까 그것까지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은 변해도 시간은 다른 시간이지만 공간은 또 같아도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은 변하기 참 어려운 거라 그리고 분명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보고는 싶었지만 다시 만날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났을 것 같은 생각? 그땐 좋았지라는 생각에 그냥 그런 진짜 미련인 것 같아요. 사랑이 남았다기보단 저는 그냥 미련? 어떤 그냥 그런 추억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영화 별 있고 님이 보내주신 영화인데요. 언니, 저는 언니의 대학 캠퍼스물이 너무 보고 싶어요. 체육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니가 막 철벽 치는 것도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언니에게 어떤 남자가 다가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 영화 만들어 주실 거죠? 지금 바로 갑니다. 그 애가 내 눈에 들어온 건 6개월 전. 한 여름. 그것도 오후 2시에 그 애는 운동장에서 미친 듯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 애를 보며 말했다. 운동 빡세게 하네.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누군데? 쟤 태권도 하는 애. 이름은 문별인가? 근데 쟤 좀 특이하더라. 내가 존재하는 이곳은 경쟁의 연속이다. 누구 하나는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곳. 이곳에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렇게 꿈꾸던 거였는데. 야구 선수만 되겠다고 앞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꿈이 사라졌다. 내가 1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다 없어졌다. 무료한 하루하루가 계속될 때쯤 그 애를 또 봤다. 비 오는데 우산 없지? 나 비 맞는 거 좋아해. 야, 그러다 너 감기 걸려. 나 감기 걸리는 거 좋아하는데? 알았어. 근데 이따 과 모임 올 거지? 러브샷 콜? 헤드샷 쏴줄 수 있어. 야, 그냥 싫다고 말을 해. 싫어. 됐지? 거절당한 남자가 뒤돌아서자 난 순간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그 애와 눈이 마주쳤다. 그 애는 나를 죽일 듯이 쳐다봤다. 무서웠다.
거의 매일 그 애를 운동장에서 만났다. 그 애는 볼 때마다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다. 신기했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그러던 그때 그 애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 밥은 먹고 하는 거지? 나는 오늘도 운동하는 그 애를 찾았다. 그리고 대뜸 그 애에게 물었다. 넌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순위권에서 밀려났다며. 그러자 그 애는 말했다. 내 맘이야. 근데 너 말이야, 나 언제부터 알았다고 자꾸 말을 시켜. 나 좋아하냐? 저렇게 솔직하게 물어본다고?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자 그 애가 또 물었다. 왜 귀찮게 하냐고. 내 대답을 기다리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좀 눈치 좀 채라. 네, 폴킴의 있잖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별이꽃님의 영화를 만나봤는데 이게 역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저도 헷갈려요 하면서 헷갈리는데 이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캠퍼스물 CC죠. 되게 재밌을 것 같지만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그 당시에만 또 즐길 수 있는 거지 않을까. 뭔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또 만약에 만남이 있으면 항상 헤어짐이 있는 건데 헤어지면은 너무 친구들이 또 겹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솔직하게 직설적이게 또 말해주는 친구 있으면 또 매력을 느낄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왜 야구 선수를 설정했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냥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야구 선수 분들의 저는 유니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육대 이제 나갔을 때 한번 야구 선수분들의 유니폼처럼 이렇게 입은 적이 있는데 되게 뭔가 캠퍼스몰 하면은 뭔가 야구 선수, 야구하는 오빠, 뭔가 야구하는 사람의 되게 그런 따라랄랄라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포츠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뭔가 그 유니폼에서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멋있는 느낌. 그래서 한번 야구 선수가 꾸민 친구로 한번 해봤는데 근데 되게 뭔가 풋풋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저는 CC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별로 너무 사람이 겹쳐. 그래서 좀 민망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무가 만든 영화 무무비 상영 시간이 끝났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왜냐면 다양하게 저는 이제 어벤져스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다양한 뭐 사극이나 뭐 이런 뭔가 뭐 로맨스물이나 이런 걸 해봐서 되게 재밌었고 무무들이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네요. 여러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상상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여러분 이 말의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의 또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7일 화요일 문별의 어벤걸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정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을 또 보내고 가네요. 근데 요즘 정말 많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줄 많은 컨텐츠들과 이런 거를 또 준비하고 있어서 또 바쁜 게 좋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쉴 때는 또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또 일할 때는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힘든 것도 싫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이 힘듦이 뭐 그렇게 막 힘들어 막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게 좋은 건가, 바쁜 게 좋은 건가 싶은 마음입니다. 자, 끝곡으로 또 저는 이 곡을 추천하는데요. 마마무의 딩가딩가 들려드리고 저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노래는 뮤직의 바이브 어벤걸스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됩니다. 프로필 사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마마무 문별이었고요. 우리 다음 주에 알죠? 꼭 별표 쳐놔야 돼요. 캘린더에 꼭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벤걸스에서 마마무를 완전체를 만나는 날이에요. 잊지 말고 본방사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